국내에서 오늘부터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 적용됩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접종 유효 기간이 적용되며 접종 증명에 대해서 유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 이번 주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차 접종자가 접종 정보를 갱신하지 않는다면 미접종자 내지 유효 기간 만료로 안내될 수 있고 시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앱 업데이트와 접종 정보 갱신을 완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이제 자영업자들 하는 데보다 훨씬 더 오픈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좀 적용을 했어야 되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살인데 PC방 갈 때도 백신 안 맞으면 못 가니까 그게 불편한데 여기는 정말 필요해서 오는 거니까 진짜 정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네, 당국의 발표와 찬반 양론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방역 패스 유효 기간 어떻게 확인하죠? 일단 지금은 예방접종 인증 증명서 이른바 큐브라고 하는 게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뭐 포털이나 아니면 메신저 서비스에 연동이 돼서 QR랑 연결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한 지 특히 이제 6개월이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면 정보 갱신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보 갱신을 해야 그 다음에 실제로 6개월이 넘었어도 3차 접종까지 마쳤다라는 게 같이 또 이 갱신이 되거든요. 갱신을 안 해놓으실 경우에는 나 3차까지 맞았는데도 왜 QR 찍었는데 왜 안 된다고 하지?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QR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가 들어갔다라는 것만을 원칙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그 QR에 자기 정보가 연동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이제 안심하고 다니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별도로 스스로 갱신을 해야 된다. 네,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보시면 되겠네요. 밑에 정보 확인지로 갱신하고 뜹니다. 그걸 네, 좀 보시면 됩니다. 이 유효 기간이 만료된 방역 패스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지금? 글쎄 지금 이제 초기에 얀센 같은 것들이 좀 일찍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 한 560만 명 가량이 6개월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510만 명 가량은 이미 3차 추가 접종을 했거나 예약을 하신 분들인데 한 43만 명 가량은 예약도 하지 않고 3차도 마치지 않으신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어서요. 그분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그렇군요. 방역 패스 적용되는 시설이 17종이라고 하는데 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네.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일단 17종 중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이 계도 기간인데 이 백화점 대형마트는 17일부터 그러니까 일주일 더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과 그리고 2주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그리고 관리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150만 원이지만 2번 이상 같은 업종에서 관리자가 문제가 제기가 될 경우에는 이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은 이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을 갖고 있고 시설마다 또 조금씩 달라서 상황이. 네, 그렇죠. 아무래도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조금만 개인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기존에 이용하던 QR에서 그대로 사실은 똑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 더 확인을 못하고 점심시간에 바쁘니까 그때 가서 이제 한 사람이 앞에서 줄이 서서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주르륵 뒤에 분들이 다 안 그렇죠. 되는 거고 그럼 또 운영하시는 분들, 업주분들은 또 그걸 확인해서 일일이 또 점검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혼란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계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확실하게 조치를 좀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거 감염법상에 시도지사라든가 아니면 복지 담당자, 이 보건 담당자가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치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도록 법령은 있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일부에서는 법정으로 지금 행정소송까지 제기를 했죠? 한 의료인들까지 포함해서 한 1,000명 가량이 어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이 지자체장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렇게 피고로 삼아서 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집행 정지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 취소도 해야 되지만 당장 뭐 다음 주부터 계도 기간이 끝나니까 그때 적용 못하게 이 행정처분 자체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까지 취소 제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가처분 신청까지 된 거군요. 가처분은 결과가 빨리 나오죠? 가처분은 이번 주 정도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용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높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가처분을 인용한다는 건 그 기간 동안에 당장 이 방역패스 적용을 못하게 아예 막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취지죠. 그런 취지라서 지금 뭐 일제 4,000명 정도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7,000명, 8,000명까지 나오던 상황하에서 정부가 방역에 필요한 조치라고 제기한 부분을
본안 소송도 없이 법원이 바로 이걸 아예 무효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이런 논란은 계속 있었잖아요, 사실. 감염병이 예방법은 좀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그래서 대부분 행정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는 형태로 행정명령을 하는 형태로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약해도 되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법 49조에 필요한 조치 정도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감염병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물론 코로나 같은 경우 지금 2년이 넘었지만 어떤 상황이고 어떤 법인지 어떤 전염병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제대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몰라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건데 그걸 미리 법에 이런 병이 들어올 경우에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고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애초에 맞지 않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분명히 과도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말 이 방역 패스와 같은 것들을 조치를 두고 법적으로도 아니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갈등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행정명령 위에 추가적으로 법을 아예 꼼꼼하게 만들어 놓는 건 현실적으로 저는 거의 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항감은 굉장히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 행정관청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라서.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법에 근거를 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들기 어렵고 물론 이것도 너무 좀 모호하다고 생각이 된다라면 예시 규정을 국회에서 쓸 수가 있겠죠. 뭐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 방역 패스 같은 것들을 조치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장치들을 기타 이와 준하는 것들을 내릴 수 있다라고 더 만들어 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차피 만약에 코로나와 비슷한 종류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오면 기존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막을 수 있지만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는 좀 비말로 공기중 감염이다, 물에 의한 감염이 된다. 이건 또 어떻게 그때 가서 법을 이거 법에 빠졌으니까 조치를 못 한다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그때가 행정명령이라도 해서 다시 막아야 될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염병의 특성이라는 거를 저는 어쩔 수 없이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입장입니다. 당장은 공중의 건강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한 법적 가치가 아니냐라는 해석이시고요.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